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다라는 신호이다. 라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거래량이 많아서 바닥을 다지다가 바닥을 뚫고 싱크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특히 많이 증가하는 곳은 그동안 가격 하락폭이 매우 컸던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급급매, 초급매 수준의 물건들이 먼저 계약되면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급급매, 초급매 수준으로 가격이 낮은 물건들만 거래되는 형국이며 당분간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바닥을 너무 강하게 다지다가 오히려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급급매, 초급매 수준의 가격은 이전 최고가 대비로 볼 때는 낮은 가격이 맞지만 아직도 부동산은 역사적 고점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할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다가 더 깊은 싱크홀로 빠져버릴지 이 현장의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송파구의 헬리오시티에 한 번 더 현장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정말 큰 대단지입니다. 이번에 걸으면서도 느꼈지만 단지를 그냥 직선으로 쭉 가로질러서 걸어가도 15분, 20분은 걸어가야 할 정도로 큰 매머드급 단지이며 특히 중간에 도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단지의 규모가 크다 보니 단지 내에서도 위치와 층수, 향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며 실제 단지 내부를 걸어보면 빌딩처럼 들어선 아파트 건물들에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또한 워낙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다 보니 일부 지역 근처는 혹은 몇몇 놀이터에는 눈도 아직 안 녹아 있고 이를 통해서 해도 잘 안 되는 곳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헬리오시티를 뜨겁게 달구었던 문자 한 통이 있습니다. 25평 저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네이버 최저가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14억이어서 12억 5천만 원, 아무리 급매여도 네이버 최저가 기준 가격보다도 1억, 2억이나 내려서 나온 가격이 맞냐 싶었지만 결국 12월 초에 12억 6천5백만 원의 2층 실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최저호가 매물은 13억 4천만 원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호가 매물보다 무려 1억 4천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실거래가 등록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최저호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가는 집주인이 받고 싶다라는 가격일 뿐 요즘 같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도 몇 천, 몇 억씩 깎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호가와 실거래가의 괴리가 이렇게나 크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나 다른 시점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3년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줄 알았는데 바닥을 다지다가 싱크홀로 뚫고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역전세 발생 가능성입니다. 헬리오시티의 최근 전세가 동향을 살펴보면 역전세가 10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42평대 전세 거래를 살펴보면 22년 말까지만 해도 전세가 15억, 높게는 17억에도 거래가 되어 왔는데 11억에 9억 3천만 원의 전세 거래 한 건, 12월에는 무려 7억 8천만 원의 전세 실거래가 있습니다. 17억을 받았던 전세 시세가 이제는 7억, 9억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2023년부터입니다.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중순부터 전세가 9억, 10억, 높게는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왔는데 이제 2023년 말에 16억 5천만 원에 거래했던 전세의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은 꼼짝없이 10억 원을 거꾸로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1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므로 앞으로의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10억까지는 아니어도 최고 3억, 4억 수준의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4억의 역전세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전세 발생한 집주인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남습니다. 첫째, 현금으로 어떻게든 4억을 마련해서 역전세를 막는다. 둘째,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고 파산하고 집은 경매로 간다. 셋째, 지금이라도 급급매, 초급매로 집을 팔아버린다. 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헬리오시티에 갭 투자한 집주인이라면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나요? 당장 2023년까지 3억, 4억 현금 마련할 수 있으면 일단 버텨보는 거고, 손 놓고 있으면 경매로 집 잃어버리는 거고, 아니면 일단 지금, 아니면 2023년 초중순에 상황 보면서 급매로 던져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1년 만에 3억, 4억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현금 흐름이 좋았으면 상승장 꼭지에 갭 투자 안 했겠지요. 그렇다고 경매로 넘길 것도 아니면 23년에 상황 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23년 초중순부터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싱크홀로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23년부터 헬리오시티의 상위 입지라고 할 수 있는 개포동에도 신축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개포동에는 앞으로 1만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요. 총 3,375세대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가 올해 2월에 입주 예정이며 총 6,704세대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24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급매만 겨우 소화될 정도로 매수세가 약한데 23년에 여기보다 더 좋은 개포동에 1만 세대 가까이 신축 물량이 쏟아지면 당연히 전세가는 더욱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큰 관점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지난 부동산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2년, 3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상승의 이유를 억지로 찾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출산율은 내려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경제는 안 좋은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만 올라요? 라고 물어보면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교통호재가 있다. 무슨 일자리가 들어온다. 호수가 잘 보인다.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호재를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고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가 적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부동산만 계속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나라에 사람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사람 사는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물론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모여 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처에 병원 있고 학교 있고 마트까지는 없어도 하다못해 편의점이라도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시골이나 외곽 같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고 심지어 폐가들도 생기고 있다고 하지만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령화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런 급등의 시점에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만의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급등이 나타났는데 헬리오시티의 입지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짧게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헬리오시티의 특징입니다. 헬리오시티의 상위 입지, 하위 입지 모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낀 헬리오시티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상위 입지인 개포동에도 앞으로 1만 세대 물량이 나올 예정이며 하위 입지인 구성남에도 재개발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과 바닥이 모두 무너지고 있다 보니 헬리오시티마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헬리오시티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헬리오시티는 대치동과 연계된 수요가 존재합니다. 헬리오시티에서 탄천만 건너면 바로 대치동인데요. 따라서 대치동 학군 수요 일부가 헬리오시티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를 필두로 대치동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흔들리고 있으니 대치동의 하위 입지인 헬리오시티마저 전세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위례 신사선이 들어오며 교통망이 개선될 예정이지만 위례 신사선은 경전철로 그 확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헬리오시티는 현재 8호선 송파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이며 멀리는 가락시장역과 석촌역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 석촌역에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락시장역과 석촌역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의 역은 아닙니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송파역, 이 8호선은 천호, 잠실, 구성남을 잇는 노선으로 상대적으로 그 파급력이 매우 약한 노선입니다. 은근히 서울 어디로 가기가 불편한 노선입니다. 아무래도 그 확장성이 제한적인 8호선을 끼고 있다는 것도 헬리오시티의 약점 중 하나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헬리오시티의 급락 매물 사례를 통해서 강남 일대에 퍼져 있는 부동산 하락 분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헬리오시티는 물론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송파구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지금 당장은 20억, 22억까지 갈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산 가격은 장기적인 우상향이 맞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인 몇 억 손실을 무조건 감내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가가 불안정한 상황에 급매가 더 나올지 바닥을 다지다가 싱크홀로 빠져버릴지 한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상승작이 영원하지 않았듯 하락장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상승장 최고점에 딱 팔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듯 하락장의 바닥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딱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 인생에서 가장 큰 이 몇 억대의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의 어이없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부동산 분위기를 전달드리는 영상으로 돈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